가정 경제를 탄탄하게 머니를 쑥쑥 돈을 키우는 시간 화요일 경제 사이다. 자, 돈키호테 1부는요. 애써본 내 돈 잘 키우는 방법과 함께 오늘은 속 시원하게 가정경제 상담해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답답한 돈 흐름 등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샵 0999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매주 화요일 우리의 막힌 속을 뻥 뚫어주시는 두 분 전문가님 오늘도 어김없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탄산음료와 같이 시원한 남자 양희승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희승 전문가님. 네, 경제사이다의 탄산요정 문수진 전문가입니다. 네, 문수진 전문가님도 어서 오십시오. 아니, 오랜만에 두 분이 같이 해서 그런가 왜 좀 이렇게 서먹한 느낌이에요. 네, 갑자기 이런 시간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잘 좀 해봐요. 아, 이런 시간이 필요하군요. 소중함을 또 알게 되고. 네, 저도 하지만 방송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이런 어색함은 저희에겐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분 빨리 어색함을 풀어주세요. 아니, 근데 문수진 전문가님 몸 괜찮으세요? 아, 네, 2주 동안 본의 아니게 푹 쉬고 왔습니다. 아, 얼굴은 더 좋아 보이시는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좀 살이 좀 마르셨어요. 빠지니까. 마르셨어요. 아무래도 윤곽이 좀 뚜렷해지지 않았나요? 이게 좋은 건지. 자중하겠습니다. 안 계신 동안에 양희승 전문가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네. 감사해요, 전문가님. 제가 밥 한번 쏠게요. 턱선이 저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턱선이 더 두꺼워지고 있어서. 안 오신 동안에 양희승 전문가님은 조금 더 두툼해지신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너튜브 채널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퀴즈를 드렸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실손보험은 무슨 세대 보험일까요? 라는 문제. 1번이 X세대 보험, 2번이 4세대 보험, 3번이 아빠 세대 보험. 이 중에서 고르는 건데요. 전문가분들은 딱 들으니까 아시겠죠? 네, 뭐 오늘 안 그래도 요즘 폭발적인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그런 상품이기도 한데요. 바로 실손보험에 대해서 오늘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요. 이거 좀 저는 생각보다 쉽다 생각했는데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힌트를 좀 주신다면요, 양희승 전문가님. 일단 오늘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말씀드릴 숫자에 힌트가 있습니다. 샵 0999 9번입니다. 그게 아니고. 너무 어려워지는데 그죠? 문제가. 자, 1번, 2번, 3번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번은 X세대 보험, 2번은 4세대 보험, 3번은 아빠 세대 보험인데 숫자를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머! 난 답을 알겠어. 자, 넘어가서 일단은 우리 집에 막힌 경제 시원하게 뚫어주실 오늘의 이야기 주제가 뭔가요? 네, 최근 5월 가정의 달에 주로 돈키호테 청취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상담 요청하시는 부분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4세대 실손보험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4세대 실손. 뭔가 뭐 회사 핸드폰 광고, 뭐 휴대폰 광고 같기도 하고 일단 4세대 실손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에 핫한 신상이 바로 4세대 실손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4세대 실손은 신상이 맞고요. 그런데 이 실손보험은 휴대폰과 같은 기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이 대한민국 5천만 명 인구 중에서 3천만 명 이상이 가입 중인 보험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에는 최우선 순위로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또 오랜 기간 잘 유지하셔야 하는 보험 중에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실손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한 번도 실손을 이렇게 깊숙이 판 적이 없어요. 두 분이 오늘 좀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뭐 큰 병, 그러니까 뭐 암이라든가 뭐 심장, 뇌 뭐 관련 질환 뭐 이런 거를 앓을 확률보다는 감기나 크고 작은 질병으로 병원에 갈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 가서 쓰고 돌려받는 돈, 실손이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방금 전에 문수진 전문가가 오랜 기간 실손은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손은 비갱신이 없고 항상 갱신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해주는 이제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심지어는 민영 의료보험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인데 네. 이 실손의료비는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03년 정도부터
이제 현재까지 그 역할을 잘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실손 보험료 대비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급하는 보험금의 크기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역마진이 나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또 높이게 되고 재정까지도 악화시키는 이제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1세대에서 4세대까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이어지면서 보험금을 받을 때 빼고 주는 그러니까 즉 뭐 공제받는 금액이 더 커진 거죠. 최근에. 그러니까 스스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커졌다는 그렇죠.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 부담금이 더 커진 거죠. 네, 근데 이 원래 그 보험의 전통적인 기본 원리는요. 위험을 여러 사람이 함께 분산해서 대비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1세대부터 3세대까지의 이 실손은 내가 1년 동안 보험금을 뭐 1,000만 원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10만 원을 청구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동일한 나이대에 성별도 같고 직업이 동일하다고 하면 보험료도 동일하게 냈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 억울한 가입자들도 맞아요. 생겼겠죠. 그래서 급기야는 이 4세대 실손이 생기면서 이제는 이 자동차 보험처럼 개인별로 이제 차등 지급해서 보험금 청구 금액에 따라서 보험료를 인상을 하는 것을 차등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4세대 보험의 핵심은 개인별로 보험금 청구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라는 거 방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를 거의 안 해요. 병원은 자주 가나 뭐 만 얼마, 뭐 몇천 원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것까지 이렇게 보험 청구하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다 보니까 항상 보험료만 내고 청구는 안 하는 거죠. 근데 내 실손 보험료 함께 오르는 거 보면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주변에 아는 선배님이 병원에도 잘 안 가고 건강하시거든요. 근데 실손 보험료를 15만 원이나 납입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그 4세대 보험 그걸로 바꾸는 게 맞겠냐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사실 전 잘 모르니까요. 네. 두 분이 오늘 답을 좀 내려주세요. 네. 요즘 그 실손 전환에 대한 상담 요청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과거에 가입하신 실손, 즉 이제 2003년도부터 실손이 판매가 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2세대, 3세대를 거쳐서 최근에 4세대까지 판매가 되고 있는데 보통 이제 1세대, 2세대 실손 중에서 2013년도 3월 정도까지 실손을 가입하신 분들이 아마도 뭐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해보면 보험료 인상이 좀 크신 그 편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세대, 4세대에 비해서 더 크기 때문에 또 그런 이제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2013년 3월까지는 1세대와 2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2013년 4월부터는 3세대, 4세대 뭐 이렇게 시기별로 보험 세대를 구분하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그 시점에 따라서 세대 구분이 되고요. 또 이제 그렇게 세대가 구분이 되면서 또 굵직한 어떤 실손 보장의 내용들이 좀 달라지게 됐는데 처음에 실손이 나온 2003년도부터 이제 2009년 8월까지 그때까지를 우리가 1세대 실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들 내 실손은 100% 다 보장이 돼. 통원 치료 5천 원 정도 빼고는 이제 그게 1세대 실손 또는 구실손이라고도 하고 그러고 나서 2009년도 8월부터 13년도 3월까지 요게 이제 2009년 중요한 시점인데 2009년 8월부터 표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실손보험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한 내용의 실손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 회사별로 위험률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만 약간 다를 뿐이고 이제 보장 내용은 똑같은. 그래서 표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2013년 4월부터 또 한 가지 큰 하나의 이제 축이 있는 게 이제 실손을 1세대나 2세대 분들은 처음에 내가 가입을 하고 나서 쭉 그냥 100세면 보장을 이제 받잖아요. 100세까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처음에 가입했던 내용과 변동이 없이 쭉 그냥 그 내용 그대로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13년도 4월부터는 가장 큰 부분이 이 중간에 가입하고 나서 15년 뒤에는 그 당시에 출시되는 상품으로 실손 보장 내용이 달라지는 그런 이제 조항이 붙게 된 거죠. 그게 이제 3세대 가장 큰 핵심이고 또 한 가지 핵심은 착한 실손이라고 해서 17년도 그 4월부터 단독 실손의 형태로 이제 보험료도 저렴하면서 내가 실손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전에는 실손하고 더하기 뭐 안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뭐 이렇게 끼워 팔기식으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었으나 17년도 4월부터는 착한 실손만 가입하실 수 있는 그렇게 바뀌었고요. 최근에 이제 21년도 7월부터
방금 말씀하신 사람의 어떤 나의 청구 금액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이제 4세대 실손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착한 실손이랑 4세대도 다른 거네요. 다릅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혜경 씨 선배님처럼 그 건강하시고 병원에 잘 다니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실손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는 입장이죠. 이게 나이대에 따라서 물론 이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는 나이대도 있습니다. 뭐 10대, 20대, 30대, 한 40대 중반까지는 기존 실손이나 그 4세대 실손이나 보험료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40대 후반이 되면서부터 위험률이 증가하면서 그 4세대 실손과 구실손과의 보험료 차이는 뭐 많게는 10만 원 이상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건강하신 분들은 4세대로 전환하시는 것도 조금 고려해 보실 만하고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건강하시다면 4세대 보험이 유리하고 또 40대 이상이시라면 구실손과 또 4세대 실손 사이에 그 격차가 크기 때문에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4세대 보험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유리한 분들 있을까요? 네, 그 병원에 종종 다니시면서 치료도 받고 또 만성 질환, 뭐 고혈압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이런 질환으로 약도 꾸준히 타서 드시는 분들은 현재 실손보험료,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1년 동안 내가 연간 실손보험을 통해서 돌려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서 뭐가 더 둘 중에 하나는 더 많거나 적거나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싸도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과거에 가입한 실손이 나한테 더 유리한지 아니면 4세대로 바꾸는 게 좋은지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한 계산으로 실손보험료를 내가 10만 원씩 내고 있어요. 예. 그럼 1년 동안 120만 원을 납부하겠죠. 근데 내가 1년 동안 약값을 당뇨약으로 인해서 청구받는 그 사용하는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난 120만 원을 냈고 100만 원을 돌려받았으니 이제 마이너스 20만 원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4세대로 만약에 이분이 전환했다라고 하면은 보험료가 한 2만 원 정도 떨어져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2만 원씩 1년 동안 24만 원을 내고 약값으로 내가 한 75만 원, 아까 그 100만 원이 아니라 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75만 원 정도 돌려받아요. 하지만 보험료가 24만 원으로 확 줄었기 때문에 플러스 50만 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모든 분들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계산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 계산이 반드시 필요한 거는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100만 원씩 받았었는데 75만 원밖에 못 받아. 이 부분만 그렇죠, 생각을 할 그렇죠. 수가 있으나 매달 나가는 내가 실손 보험료로 내는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따져보고 그래서 1년 동안 총 내는 보험료와 내가 돌려받는 돈에 어떤 게 더 크고 작은지를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도 좀 판단을 해보는 게 좋겠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뭐랄까요, 계산을 하기가 용이하면 좋을 텐데 보통은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스스로 계산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탄산음료 같이 시원한 또 솔루션을 저희가 왜 민망해하세요? 스스로 또 얘기하려고 하니까. 아이, 부끄럼쟁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듣고 나면은 그런 생각 들죠. 전문가분이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해도 잘 되고 또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내 보험료나 또 병원에서 쓴 의료비를 따로 계산해 봐야 된다니까 좀 막막해지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함부로 바꾸거나 무턱대고 가입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바로 질문해 주시고요.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샵 0999 상담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양희승 전문가 그리고 문수진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오늘은 4세대 실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봅시다 라고 두 분이 아주 마음 먹고 4세대 실손을 펼쳐주고 계시는데, 오늘 퀴즈 정답도 많은 분들이 맞춰주고 계세요. 뭐 이게 정답일지 오답일지 모르겠으나 7418님 정답은 2번이요. 4세대 보험. 그동안 돈키호테 열혈 청취자로서 2번이 맞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9982님께서도 당연히 2번이죠 라고 해주셨고요. 근데 이렇게 2번을 다들 외치고 있는 와중에 무슨 문제가 이리 어렵죠? 답은 3번이요 라고 강삼영님 외쳐주셨습니다. 자, 오늘 잘 들어보시면 답이 보이실 거예요. 자, 4세대 실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나름 합리적이고 보험료도 저렴한 것 같아요. 10몇만 원씩 내다가 만 몇천 원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근데
단점은 없을까? 네, 그러니까 참 좋은 것만 있으면 저희도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보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렇게 진화된다고 할까,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한편 또 퇴화되는, 안 좋아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 보험이 좋다 그런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그런 것도 또 있기 때문에 이 보험회사의 손해율 등으로 과거에 비해서 보장이 안 좋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은 본인의 현재 상황,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는 건강 상태를 잘 따져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저도 네. 이제 최근에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칠순이 좀 넘으셨는데 굉장히 건강하신 편이세요. 근데 이제 2013년도에 가입하신 실손보험을 현재 한 18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계셔서 이 보험료 너무 부담된다. 이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병원도 안 가시고 하는데 그래서 4세대로 제가 전환을 시켜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보험도 4세대로 전환을 해드렸을 정도면 충분히 어쨌든 뭐 장점도 많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텐데 네. 근데 반면에 단점을 뽑자면 역시나 자기 부담금이 높다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앞서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 실손보험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청구 건별이나 아니면은 통원이냐 입원이냐에 따라서 일정 부분 뭐 한 20%에서 30%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를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러한 자기 부담금은 연간 1년에 한 번씩 더 계산을 하게 돼요. 그 계산을 해서 3세대 실손까지는 연간 자기 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혹은 200만 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또 100% 보장을 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2세대 실손을 가입 중이다라고 하면은 급여 부분은 보통 10%, 비급여 부분은 20% 자기 부담이 확정이 되는데요. 급여 부분을 1,000만 원 치료비로 사용을 했고 비급여 부분을 또 1,000만 원 사용해서 연간 2,000만 원의 병원비를 썼다라고 하면 급여 부분은 900만 원, 아까 10%를 제외한 그다음에 비급여 부분은 20%를 제외한 800만 원 해서 총 1,700만 원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이 경우 연간 자기 부담금이 200만 원까지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보장을 또 해준다고 했으니까 200만 원을 초과한 100만 원을 더해서 1,8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이런 네. 부분도 몰랐네요. 네, 반면에 4세대 실손은 이제 그 급여와 비급여 중에서 급여 부분에 한해서만 연간 자기 부담금을 2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받으시는 금액을 제가 방금 전 사례로 똑같은 사례를 봤을 때 급여에서는 800만 원 그리고 비급여에서 700만 원 합쳐서 1,500만 원을 보장을 받으시는 거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2세대 실손하고는 한 200만 원, 한 300만 원 정도 그런 또 차익이 발생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네요. 자, 오늘 방송 한 번으로 다 이해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이게 막 저희가 도표도 그리고 이렇게 숫자 막 보여드리면서 하는 TV 방송이라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겠지만 라디오로 이렇게 숫자를 여러 개 듣다 보니까 조금 더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정답은 이겁니다. 옛날에 가입한 실손 너무 많이 갱신이 돼서 지금 금액이 매달 나를 옥죄고 있다.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올라서 고민인데 옛날 실손이 좋대라는 이 말 한마디만 믿고 지금 계속 그냥 가지고 계신다면 그게 매달 우리 집 생활 경제를 뭔가 부족하게 만든다면 우리 전문가들이 현명하게 낮춰드릴 방법을 찾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방송 들으시면서 내 실비는 과연 나한테 맞는 걸까? 궁금해지셨다면 그건 역시도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거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질문도 상담도 샵 099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근데 저 그런 얘기 들었어요. 5월이 가정의 달이라 실손보험에 대한 문의가 많다. 진짠가요? 네, 아무래도 실손보험료 대비해서 그 보험금 청구 금액이 과도하게 많아서 실손보험료는 청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불만이 많아지기 때문이기도 하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2021년 7월에 4세대 실손이 출시되고 나서 보험사는 이제 가입 후 1년 동안 실손보험료를 4세대를 가입하시는 분들은 50% 할인해주는 제도를 이제 작년 12월까지 시행을 하다가 올해 6월까지 또 이제 다음 달까지 연장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입자분 입장에서는 4세대로 전환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된다라는 분들은 이제 가입 후 1년 동안 실손보험료 50% 할인 혜택도 염두를 해두시고
이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작년 12월까지여서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올해 6월까지 다음 달까지로 연장이 됐다라고 하니까요. 실손보험료 50% 할인 혜택 이것까지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서두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6월까지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중요한 말씀이 그 실손을 네. 4세대 실손을 가입하는 형태가 새로 가입하실 수도 있고 전환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환을 하시는 경우에만 이제 5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전환이 되는 경우와 새로 가입하는 경우가 뭐예요? 그러니까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 실손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가입을 하시는 거고요. 이제 전환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오늘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1, 2, 3세대를 갖고 계신데 4세대로 기존에 실손이 있는 상태에서 4세대로 전환하는 이제 그런 실손의 형태만 바꾸는 그런 경우에 이제 50% 할인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다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가입을 했을 때 뭐 6개월, 1년 동안은 보장 못 받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일부만 받고. 네. 그럼 전환 실비가 됐을 때는 계속 갖고 있던 걸 그냥 전환만 한 거니까 바로 뭐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보험 가입할 때 뭐 암이라든지 뇌질환, 심장질환 이런 것들은 가입하고 나서 3개월 동안 보장해주지 않고 뭐 이제 3개월 뒤부터 1년 이내에 발병되면 50% 지급을 한다든지 뭐 치아 보험도 내가 임플란트 때문에 가입을 했는데 이제 2년 동안은 50%만 보장해주고 2년 뒤에 100% 이렇게 이제 면책 기간이 있는데 네. 실손보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따로 없어요. 네. 그렇군요. 다만 이제 내가 3세대 때 예를 들면 4세대를 바꾸셨다고 하면 2세대 가입을 했었는데 그럼 2세대 때 받았던 금액과 4세대로 전환하면서의 그런 보장하는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이제 뭐 면책 기간 이런 게 따로 있지는 않다. 자, 어쨌든 뭐 이러한 장점들이 있고 또 이러한 단점들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뭐 아무리 좋더라도 저는 실손보험료만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납부를 한다. 이거는 경제적으로 진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평소에는 잘 모르고 계시다가 갑자기 한두 달 전에 다음 달부터 실손보험료가 뭐 10만 원으로 오릅니다. 20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런 안내장을 받으시면 멘붕이 오셔가지고 그때 상담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이 평소에 보험사에서 전달하는 뭐 안내 메시지라든가 이런 우편물들을 하나하나 꼭 잘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또 그러시면서 보험 가입 시나 또는 보험금 청구해서 받으실 때 꼭 챙기셔야 하는 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기능에 대해서 또 팁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보험료 납입 면제 요거 굉장히 유용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네요. 보험료 납입 안 해도 된다는 의미죠? 네. 제가 최근에 상담을 진행한 이제 돈키호테 청취자님 중에 한 분인데 10년 정도 전에 이제 유방암 판정을 받으시고 이제 실손보험에서 또 혜택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셔서 어쨌든 현재 실손보험은 15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계신 상태인데 이분은 이제 실손보험료가 좀 비싼 편인데도 그쵸. 불구하고 아무리 비싸도 예전 실손을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당시에 치료비는 이제 다행히 초기에 발견이 되셔서 한 500만 원 정도 이제 들어서 요거를 실손에서 보장을 받으시고 또 진단비도 건강보험에서 3천만 원 정도 이제 이렇게 받으신 상태였었죠. 네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암이나 뇌졸중 같은 3대 질병에 해당이 되면 보험회사는 이 진단받은 이후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이게 보험료 납입 면제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가입하신 상품들은 납입 면제 혜택이 없는 그런 상품들이었어요. 3천만 원의 진단비를 받으셨는데 납입 면제 혜택이 없었다. 너무 아깝네요. 그러면 납입 면제 혜택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내야 될 보험료 안 내고 보장만 받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험사마다 대부분 이제 최근에는 보험료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 상품을 이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잘 모르시는 경우이 바로 납입 면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가입하시고 나서 뭐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이런 3대 질병 진단을 받거나 혹은 말기 간질환, 폐질환, 뭐 신부전증 또는 50%, 80% 이상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으면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 전체를 납입하지 않아도 기존의 보장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손도 안 내도 돼요? 실손은 납입 면제 기능이 없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소비자한테 유리한 거네요. 네, 그렇죠. 물론 뭐 납입 면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큰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있으니까 나와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최근에 제 고객분 중에는 50대 후반이셨는데 2주 전에 저녁에 이렇게 주무시려고 누웠다가 쓰러지셔서 어머. 병원 응급실에 가시게 됐고요. 3일 3일을 입원하셨고
그 입원하시면서 검사 결과 뇌경색증 진단을 받으셨대요. 다행히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증 진단을 받으셨는데도 심하지는 않으셔서 수술은 하지 않으셨고 이제 혈전용해제 같은 약물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계속 보자는 소견을 받으셨어요. 다행이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가입 중이신 그 뇌혈관 특약에서 또 뇌졸중 특약에서 진단비를 받으시게 됐고요. 게다가 가입 중이신 월 13만 원의 건강보험에 대한 납입 면제 기능이 있어서 앞으로 15년간 월 보험료를 더 이상 뭐 월 13만 원씩 안 내셔도 되니까 기존의 보장은 그대로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어서 네.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납입 면제 기능은 둘째 치고라도 많이 아프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이게 병이 치료가 된다는 게 너무나 다행이고요. 그러면서 납입 면제 기능까지 또 이렇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보험료 납입 면제 기능이라는 거 더 많은 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 또한 이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 걸 선택하실 수도 있고 뭐 없는 걸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 차이가 있겠죠. 이 납입 면제 기능에 좀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 상품에 따라서 납입 면제 조건이 다르다. 상품에 따라 다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납입 면제 혜택이 없는 상품에 비해서 이제 10에서 2% 정도 보험료가 더 비싸요. 납입 면제가 되면. 그거는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 내보험이 납입 면제가 되는 상품인지 알아보시려면요, 보험증권 첫 페이지 계약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살펴보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기재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 청약서나 아니면 상품 설명서, 약관 등을 확인해 보시면 수월하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연세가 있으시거나 어떤 뭐 이중으로 다른 보험이 기본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뭔가 진단금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이중으로 가입을 하신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10년 정도만 부을 생각으로 가입을 하신 보험 뭐 이런 것들이 한 7년 정도를 이미 납입을 하셨다. 그럼 3년 정도만 남았다면 이런 납입 면제 기능 이런 것들을 뺄 수도 있나요? 어때요? 그거는 원래 상품 구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빼거나 이런 거는 하실 수는 없으세요. 이건 특약은 네, 아니기 네. 때문에 네. 중간에 조절은 못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상담을 받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99 문자 보내주시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전문가분들의 답변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을 강조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라면서 강진성님께서 양희승 전문가님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강조를.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볼까요? 첫째, 실손보험 갱신보험료.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 언제 얼마가 오르는지 확인해보자. 둘째, 4세대 실손 전환,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 4세대 전환의 유불리를 따져보자. 셋째, 보험료 납입 면제 기능. 내가 가입한 보험은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지 알아보자. 네, 오늘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부분과 또 납입 면제 기능까지 아주 철저하게 파헤쳐 주셨습니다. 내일 예고도 부탁드릴게요. 네, 내일은 반짝반짝 황금빛 백세를 준비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경제사이다 문수진 전문가 양희승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